저는 빅쿼리를 활용한 사내 요구사항 처리하기를 발표를 하게 된 신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뭐 이렇게 깨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현재는 컬리에서 물류 프로덕트 주문 이행 프로덕트 그룹 출고 프로덕트 2팀 프로덕트 매니저, 굉장히 직함이 긴데 본부 저희 조직 구조가 이렇게 이름이 길어서 그런 거고요. 짧게 요약하면 물류에서 배달을 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필요한 IT 서비스들을 기획하는 기획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B2B 서비스 위주로 기획을 해왔는데 그 이유가 제 커리어 시작을 경영지원 스텝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B2B 쪽으로 주로 서비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컬리 말고는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 못한 서비스들을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커리어를 해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획을 해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브런치 스토리에서 과거에 좀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궁금하시면 그 내용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빅쿼리를 활용해서 사내 요구사항 처리하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빅쿼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의 발표는 아예 처음 듣는 분들도 처음 빅쿼리에 대해서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그래서 빅쿼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빅쿼리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적어놓은 설명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딱 두 문장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SQL 쿼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글 빅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QL 같은 경우는 기획자라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기획자가 왜 그런 코드 같은 걸 짜야 될지라고 이해하지 못했는데 서비스를 기획을 하다 보니까는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 내용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쌓여있는 데이터, 고객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SQL 쿼리를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한 번 이상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쿼리를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QL 쿼리를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매우 친숙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빅쿼리 사이트를 열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DB 데이터를 옮겨와서 적재한 테이블 목록들이 보이고요. 오른쪽에서는 쿼리를 편집하고 조회해서 실행해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쿼리를 직접 작성해서 실행하면 아래 쿼리 결과까지 볼 수 있게 하는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글 빅쿼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빅쿼리 사용 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QL 자체도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인지라 빅쿼리는 예전 직장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쓰는 거는 봤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컬리에 작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12월 그 즈음에 마침 컬리에서 빅쿼리를 도입하고 사용하려고 준비를 마무리해 가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다 보니까 컬리에서는 레드시프트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거나 통계를 내보거나 분석을 해보는 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느리기도 하고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과금 비용도 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계속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글 빅쿼리로 옮기면서 속도도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데이터들, 통계성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도록 컬리에서 빅쿼리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SQL도 쓸까 말까 하고 있는데 빅쿼리 이게 뭐야? 난 안 써!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류 프로덕트를 기획하는 기획자 보니까 물류센터에서 이 물류 프로덕트를 사용하시는 운영팀들이 이 출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정 데이터를 매일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게 기능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능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미 쌓여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기존 서비스를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옆 팀에서 뭐 빅쿼리로 이것저것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SQL이랑도 뭐 별다른 거 없다 써봤으니까 괜찮다라고 계속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개발자의 공수를 안 들이고 개발자의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 빅쿼리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빅쿼리 계정을 생성을 하고 빅쿼리를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컬리에서 아까 출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출고 효율을 높인다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컬리에서 출고라는 거는 전날 23시 이후, 밤 11시 이후부터 오늘 밤 11시 이전까지 주문한 것들을 모아서 다음날 오전 아침 7시까지 배송이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가진 게 컬리잖아요. 컬리의 장점이 이 하루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면은 주문부터 배송까지 그 중간에 모든 것들을 시간 내에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이 시간 내에 처리를 한다는 거는 효율이 높지 않으면은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된다면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고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라는 거는 출고하는데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많이 시간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을 해서 시간을 줄여서 출고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컬리는 일반 앞단에서 보이는 마켓 컬리의 그 앱에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뒷단에서 출고를 하기 위해 주문 배송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전사적으로 다 데이터를 깊게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활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많은 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빅쿼리 도입하는데도 다들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자들도 이런 데이터를 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빅쿼리 계정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빅쿼리 SQL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정말 비슷한가? 정말 똑같은가? 라고 이제 들여다봐야겠죠. 이제 빅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QL과 비슷하니까 쉬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SQL에서 다루는 기본 문법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select AB from table A, 그러니까 테이블 A에서 컬럼 A, B를 조회하겠다라는 이 문법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싶은 테이블의 각 컬럼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테이블을 들여다봤는데 그 테이블마다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른다면 내가 데이터를 조회해보고 분석해보고 싶어도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컬럼이 어떤지 의미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빅쿼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어떤 요금제를 쓰느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과금 정책에 유의해서 쿼리문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빅쿼리 문법, SQL 문법과 비슷하느냐? 네, 정말 많이 비슷합니다. 거의 웬만한 거는 똑같이 쓰셔도 실행이 다 돼요. 그래서 SQL을 내가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다라고 하시는, 근데 SQL을 좀 써보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서 이제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빅쿼리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일부가 좀 다른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섭지를 하면서 막 1시간 동안 이거 왜 안 되지? 하면서 섭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빅쿼리에 그 쿼리 가이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그 쿼리 가이드를 통해서 SQL과 차이 나는 부분들을 다시 작성을 해서 쿼리 실행을 했더니 성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됐어요.
빅쿼리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제공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 설명을 좀 보고 싶다 자세하게 그러면은 그 빅쿼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공식 빅쿼리 가이드 문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빅쿼리는 구글 SQL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글 SQL에 대한 표현식 함수 연산자 같은 경우는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는 한글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하지만 예시 위주로 대한 설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예시 위주로 내용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도 너무 어렵다 하실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빅쿼리로 이제 데이터 조회하는 방법들을 올려놓으신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검색해서 보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기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빅쿼리 변환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저는 이걸 되게 늦게 발견해서 그 섭취를 많이 했었는데 그 SQL 변환 사용 설정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은 여기서 먼저 내가 어떤 소스로 쿼리를 작성한 다음에 빅쿼리로 구글 SQL로 번안을 할 거야 라는 거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한 다음에 번역을 누르면 오른쪽에 구글 SQL로 이렇게 쿼리가 번역이 돼서 바뀌어서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결과값이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글 SQL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쿼리문을 가지고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환 소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많이 알지 못하고 MySQL밖에 몰라서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한번 사용하시게 되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빅쿼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실 구글 빅쿼리 안에 들어가서 조회해서 결과값을 나오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SQL 실행 서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조회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빅쿼리를 연동이 가능해서 빅쿼리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그대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받아서 그걸 가지고 외부와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빅쿼리에서 조회하고 싶은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미리 보기들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오픈 데이터예요. 그 오픈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고 미리 보기로 이렇게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스키마들을 그 테이블 컬럼명들을 적용해서 쿼리문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요. 오른쪽에 실행 시 몇 메가를 처리하리라 하면서 초록색 체크박스가 있잖아요. 이게 정상 처리되는 쿼리문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연동을 해요. 새로운 구글 시트를 만들거나 기존 구글 시트에서 그 데이터 탭에 데이터 커넥터 빅쿼리를 연결을 클릭을 하면은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빅쿼리 권한이 내가 가지고 있어요. 빅쿼리 계정이 있어야 요 화면이 요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어서 빅쿼리 권한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 화면 이렇게 커넥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빅쿼리 연결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그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트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테이블을 그냥 클릭하면 전체 테이블 데이터로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양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저장을 못하고 튕기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 여기 하단에 제가 표시해 놓은 맞춤 쿼리 작성을 눌러서 내가 아까 미리 조회했던 쿼리문을 가지고 이렇게 바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해서 연결을 하시는 게 간편합니다. 연동된 데이터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제 그 빨간색 박스 옆에 해놓은 그 1행, 2행 같은 경우는 제가 구글 그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빅쿼리 연동 데이터고요. 오른쪽은 그 계산된 열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계산된 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빅쿼리에서 가져온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구글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빅쿼리 SQL문을 쓰는 게 아니라 구글 스프레드나 엑셀에서 쓰는 그런 함수들 있죠.
그걸 활용해서 한글로 변환한다거나 뭐 다양하게 데이터를 가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된 열을 추가해서 이걸 가지고 피봇 테이블을 만들거나 로우 데이터 추출해서 이걸로 이제 시각화를 만든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유하기 눌러서 우리 회사 사람들과 공유하기 같은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연동된 데이터들 그리고 가공된 데이터들이 모두가요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건 내가 매번 그 구글 빅쿼리에서 그 컬럼을 조회를 해서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이 자동 그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새로 고침되는 데이터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복 업데이트 주기는 1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1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1일 하루 단위로 주기로 업데이트를 설정을 해놓고 아침마다 업데이트 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침에 출근하셔서 이런 데이터를 원하시는 분들이 출근하자마자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설정을 해놓은 거죠, 업데이트 주기를. 근데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랑 빅쿼리 연동하게 될 경우에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행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5,000행까지밖에 연동이 안 돼요. 보통 25,000행이라고 하면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많은 거를 다루다 보면은 25,000행 같은 경우는 하루치 데이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25,000행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OWOX BI 빅쿼리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구글 시트 플러그인 중에서 유일하게 무료로 25,000행 이상 무제한의 어떤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제공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플러그인 설치하고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면은 Add New Report라는 걸 선택을 해서 쿼리를 추가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새로 고친 주기를 반복할 수 있고요. 저장해서 설정할 수 있고 이것도 빅쿼리에서 연동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빅쿼리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매일 새로 고침되고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은 양을 불러올 수 있는 플러그인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게 잘 안 열리거나 작동을 잘 안 하거나 멈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한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이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쨌든 가져와서 이걸 엑셀로라도 다시 긁어와가지고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런 플러그인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것과 빅쿼리 연동할 수 있어요.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그 로우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들께 그렇게 쿼리를 저장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시각화 자료를 사용할 때 보통 많이 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처럼 빅쿼리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루커 스튜디오라고 이제 공식 명칭은 그러는데 대부분 회사 내에서 데이터 스튜디오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일단 작성을 해놨고요.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그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 소스라는 걸 선택을 해서 빅쿼리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빅쿼리에 있는 테이블을 지정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 가운데 화면처럼 데이터 소스 아래 이름들이 이게 테이블 불러온 이름들이거든요. 이 테이블 이름들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 탐색으로 넘어가서 내가 뭐 피벗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래프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 빅쿼리에서 가지고 있는 컬럼명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미리 보기처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보고서 형태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보고서는 말 그대로 이거는 로우 데이터보다는 시각화된 그 보고서를 제공할 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래프를 추가하고 레이아웃도 변경 가능하고 설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를 누르고 공유하면 게시된 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 공유가 되고 게시 전의 내용은 편집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주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동 업데이트 되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각화 자료를 매일 새로 고침된 데이터를 보고서로서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사용하시는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공유를 했더니 다른 팀에서 이걸 또 활용해서 그 운영팀에서 필요한 시각화 자료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빅쿼리로 해결한 이슈들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맨 처음 출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하는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정보 별도 개발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이 가능해서 전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용법에 대한 내용은 커플 문제 작성하고 데이터 조회 시트에 대해서는 권한을 추가를 해서 전달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추가적으로 이거 너무 좋아요 라는 피드백 말고는 추가적으로 더 해주세요 라는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다른 분이 로그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 25,000행을 넘는 매일매일의 데이터가 필요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아까 OWOX BI 리포트 플러그인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빅쿼리에 적재한 데이터를 제공을 드릴 수 있게 제가 만들어서 전달을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기능 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사용 방법이랑 사용 사례에 대해서 사내에 먼저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컴플에 적어놨지만 컬리가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천 명 되는 조직인데 거기서 전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 자꾸 와가지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이거 좀 짱인데 이렇게 적어주시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빅쿼리가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아까 그 쿼리를 실행하게 되면 용량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주의사항들이 이 용량과 다 관련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과금 정책과 연관이 된 거여서 여기 보면 쿼리 용량 감소해야 되고 용량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지향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용량 절약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사의 과금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빅쿼리 데이터 추출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도 추출함에 따라서 추출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빅쿼리 옵션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구글 시트를 활용하기를 주로 권장하고 계셔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팁으로 나는 SQL은 잘 모르는데 파이썬은 할 줄 알아 또는 R은 할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파이썬이나 R에서 빅쿼리를 접속해서 데이터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또는 R에 빅쿼리 라이브러리 설치해가지고 데이터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3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빅쿼리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때 파이썬 3로 설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걸 활용해서 파이썬 내에서 또는 R 내에서 빅쿼리 데이터를 검색해가지고 통계해서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접속 방법은 G클라우드 구글 GCP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Q&A 있으시면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발 없이 개발 이슈를 내부 이슈를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개발자분들한테 보통 요청을 하시잖아요. 기획자분들이시면. 근데 개발자분들께 요청을 하지 않으시고 따로 이렇게 빅쿼리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기사가 몇 건 뜬 게 있는데요. 컬리에서 최근에 센터를 2개를 오픈했어요. 한 달 간격으로. 그 센터 2개를 오픈하기 위한 저희가 창원하고 평택에 센터를 2개를 오픈했는데 그 각 시스템의 센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을 모든 개발자들이 그 물류 프로덕트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포 센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쪽은 운영 개발팀에서 대응은 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리소스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운영팀에서 꼭 필요한 데이터, 보시기에 꼭 필요한 데이터고 그러면은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빅쿼리로 들어가서 빅쿼리 데이터 적재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어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개발 리소스 없이 해결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발표해 주셔서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딱 반대의 상황이거든요. 사실 빅쿼리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가 비용 폭발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빅쿼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정말 좋은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아무래도 비용 부분을 이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쿼리도 잘 다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용 폭발이 일어나는데 혹시 회사에서 이러한 비용 폭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 파티션저를 활용을 많이 해달라고 해서 거의 강제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을 쓰지 않으면 쿼리가 실행되지 않게 거의 강제화가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웨어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컬럼이 특정한 값을 조건을 했을 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컬럼 불러오지 않고 컬럼을 몇 개만 지정해서 불러와라.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쿼리 실행이 어렵도록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은 그 슬랙방에 그 데이터 플랫폼 업무 요청이라는 방이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도움 태그를 하면은 다 달려오셔서 쿼리를 수정해 주시고 용량 절감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사내에서 그 주기적으로 빅쿼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용량 절감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주시시키고 그리고 가이드 문서도 작성해서 계속 배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적인 권한 제한을 통해서 이제 용량 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